해미읍성은 굉장히 조선 초에 지어진 읍성이에요. 외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었던 읍성이고 태종 16년에 짓기 시작을 했대요. 충청도 쪽에 병마절도사들, 대장들, 네, 그분의 본영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있었고 세종 초반에 여기 성곽을 다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둘레가 1.8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성벽 높이 자체가 한 5m 정도 돼요. 아주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래 평지형 토성이었다가 나중에 석성으로 좀 바뀌게 됐는데 처음에 토성으로 지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 조선시대 초반에는 석성을 많이 또 안 지었을 거예요. 나르기 힘들면은. 어쨌든 지금은 석성입니다. 1600년대 넘어가서 충청도의 군사적인 것들이 다 청주로 옮겨가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을을 지키는 읍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 초기의 건축 기술, 뭐 읍성의 축조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해미 지역 자체가 천주교 박해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곳 중에 하나거든요. 정조 이후 신유 박해, 뭐 병인 박해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뭐 어딘 1000명이라고 하지만 어디선 2000명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너무 하층민들이 많아서 네, 정확한 숫자를 알아내기는 좀 힘들다고 해요. 네. 순교 성지가 바로 해미읍성 안에 이렇게 있고요. 이 주변에 또 성지 기념관도 있어요. 네, 순교지 기념관 같은 경우도 있고 이순신이 선조 12년 때 충청 병마 절도사로서 여기서 10개월간 근무를 했던 근무지이기도 하고요. 네.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일생의 유배를 3번 가셨는데 3번밖에 안 돼요? 네. 길었구나. 강진이 길었어요. 강진이 네네.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유배지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짧게 다녀오셨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왕명을 약간 거역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유배를 보내줬다가 정조가 빨리 부른 거거든요. 네, 열흘 만에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셨군요. 정약용은 이쪽이랑 뗄 수는 없죠. 왜냐면은 많은 천주교 동지들이 여기서 많이 박해를 당했던 곳이고, 본인도 계속 네, 위협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고즈넉하고 좋아요. 산책하기 딱이겠네요. 네, 산책하기 딱이고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조금만 알고 가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또 이제 천주교 성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잘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또 병인 박해를 알게 되면 그거를 또 머릿속에서 여기를 갔을 때 기억하면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로써 사실 한국의 근현대사의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병인 양요부터 저희는 거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프랑스가 제일 먼저인가요? 병인 박해, 병인 양요, 제너럴 셔먼호, 신미 양요, 그 다음에 운요호,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에요. 영국이 안 왔네요. 영국은 저기랑 바쁘지 않았을까요? 중국이랑? 아편 문제.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거에 가장 첫 번째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는 별거 아니지만 한번 가보면 그게 또 잊혀지지가 않아요. 맞아. 네, 이 또 연도가 잊혀지지 않으면은 어제 공부할 때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청소년들한테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공부하러 가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 당시에 중국에선 서학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나라에선 북학이라고 불렀던 이 학문이 학문으로서 들어온 거잖아요. 맞아요. 학문의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 과학기술 때문에 매력을 느꼈던 거거든요. 여러 이제 북학파들, 그때 당시에 실학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이 후기에 발전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때 당시에 이런 북학을 통해서 그게 완전히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때 실학자들이 주장했던 토지제도가 공동생산, 공동분배. 네, 워낙 지금 양반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쥐고 있으니 백성한테 토지를 나눠주자. 대신 어디는 매매 제한. 여기는 매매는 허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의 토지제도 개선을 엄청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실학자들은 저는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본인의 기득을 포기하고
본인들의 이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백성들과 같이 살고자 했던 학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연장해서 사실은 이제 천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학문으로서 배웠고 또 평등을 주장하기도 했고 네. 처음부터 정조가 이제 천주교를 박해했던 건 아니고 이게 아마 신주를 태웠나? 그런 사건, 제사를 이제 거부했던 사건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일은 됐지만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백성들한테 이제 전파시키고 이거를 이제 학문으로서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 이거는 이제 명분 이런 거를 따지는 성리학과 너무 다른 행보잖아요. 그쵸. 근데 권력이 없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죠. 따지고 보면. 권력이 있는 집안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걸 한다고 많이 또 맞아요. 박해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또 공부하다 보면 와 이런 것들도 했구나 이런 것들도 했구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작 읍성이긴 하지만 네. 여기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들이 많아서 네 그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순신 네, 목상이 하나 있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너무 귀엽게 만들었어. 실제 이순신의 크기라고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너무 귀엽고 네. 그러기엔 머리가 너무 커. 그쵸. 오른쪽에는 이제 정약용이 유배 갔을 그 시기쯤에 이쪽에 지도였던 것 같아요. 청어정터? 저건 또 뭘까? 청어정이라는 정자에서 뭔가 여기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인데 이 청어정이란 데보다는 해미읍성 안에 회화나무가 크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천주교인들이 많이 매달려서 고문을 받던 곳이래요. 아이고. 그래서 아픈 역사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참 이 조상들이 이게 엄청난 종교적으로 다가왔다기보다 정말 새로운 학문으로 맞아요. 다가왔었을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는 게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들 엄청 컸겠죠. 기득권은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게 늘 그렇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나 인간 지금이나. 본능이다. 네, 역사는 반복되죠. 네. 네, 그런 곳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